소장이 오늘 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검도 내달 28일 수사기간이 종료가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와 특검 그리고 둘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의 2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시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장현성 기자님도요. 네, 예. 시청자분들께도 덕담한 말씀하시죠. 네, 이제 엊그저께 설을 맞이했고요. 가정적으로 다 좋은 일만 계시고 올해는 특히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엄중한 판단과 그런 소명 의식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네. 주권자로서 엄중한 판단. 대통령 선거 잘하자 이런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올 연말에는 무조건 있는 거죠. 네. 아유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아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자 바로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을 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8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3월 초순 중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마저도 넘어가면 이제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네.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네, 지난번 증인신문 기일에 변론 기일에 3월 13일 전 선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기일이 지나면 네. 그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헌법 이번 탄핵 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정미 재판관까지 3월 13일에 이제 물러나게 되면 7명이 남게 되고요. 네, 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의사정족수입니다. 7명. 네, 그러면 7명이 남게 되는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지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탄핵 결정에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봐서는 네, 적어도 현재 상태의 심리를 해본 결과 헌법재판관의 다수의 마음이 네,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유추 해석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그 속내를 밝히지 않았거나 네,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음흠. 그 미루어 짐작컨대 네, 그런 측면에서 탄핵 결정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 아니냐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 기준을 갖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나시고 7명의 재판관이 계시는 네, 3월 13일 전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박한철 소장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과의 왜곡에 대해서 우려한 이런 지점은 없을까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아마도 평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변론 종결을 하고 네, 여기까지 심리를 마치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변론 종결인데요. 네, 그런 뒤에 이제 평의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예, 이 사건의 이제 기록을 다 본 결과 네, 의견을 밝히고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그 평의라는 절차가 있기 전에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재판관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공감대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심리 결과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공감대가 재판관들 사이에 있지만 여기에 뭐 어떤 묵시적이라도 네,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속되게 표현하면 냄새도 풍기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뭐 반대하라기보다는요. 네,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모두 9번 변론기일이 진행이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자면 무려 3번이나 더한 변론기일인 그러니까 거죠. 아니 비교와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전혀. 예. 노 대통령께서는 그냥 그 선거에 임박해서 한마디 하신 거 가지고 지금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요. 네. 그거 비교와 성질의 것은 아니고 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어느 쪽으로 다 평가가 가능하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사유가 많고 네. 방대하고 그 내용이 깊고 넓기 때문에 네. 변론기일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왜 이 정도 변론기일 앞으로 뭐 두세 번이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 정도 변론기일로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이라는 게 마음의 어떤 증명이라는 게 형성이 됐느냐 하면 워낙 증거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9번의 그 변론기일 탄핵소추위원으로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히 이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나 뭐 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네네. 막 그 진노를 하시고 또 네네. 방청객들조차도 막 실소를 네네. 머금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네네. 지난 9번의 변론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크게 세 가지로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째, 네. 안종범, 정원성과 같은 분명하게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내용을 포함해서 네.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민간인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네. 증언과 자료들이 이 증거로 채택이 됐다. 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최순실은 모르쇠와 부인과 부정, 네. 심지어 대통령과 자신 간의 기본적인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관계조차도 네. 부인하고 네. 그것을 어거지로 네. 강변하는 음. 그런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 네. 세 번째는 19금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네. 낯뜨거운 장면들. 예. 예를 들어서 차은택의 그 예. 진술에 의해서 확인된 예. 최순실 고영대강의 예. 뭐 어떤 불륜설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 뭐 가보니까 젊은 여자가 있다더라, 뭐 이런 등등. 이른 아침에 만났는데 부자연스럽게 뭐 둘이 앉아 있더라더라, 이런 관계들. 국정농단이 왜 심각했던가에 대한 네. 단초를 볼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적이 적어도 2시간 이상 네. 아주 절체절명의 10시 때부터 12시 때까지 대통령의 네. 행적은 근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역시 뭐 전체적으로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 탄핵 심판이 임하면서 소위 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과의 차별을 분명히 해서 네. 적어도 위법한 수집 증거라는 주장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한 점,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골간을 쭉 정리해서 총평을 해 주신 건데요. 네네. 중요한 대목은 어찌됐든 이렇게 수많은 증거, 정황들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뭐 인정하지 않고 이를테면은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 비판하고 안 된다고 주장을 네네.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헌법재판관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판 지연 전술을 쓰는 의도, 수원 예, 의도가 맞습니다. 뭘까?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의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저지선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에 대한 터무니없는 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순실의 진술들은, 검찰에서의 진술들은 다
검사들이 강압에 의해서 네. 진술됐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다. 따라서 네.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라는 음흠. 건데 최순실 진술은 쓸만한 진술들이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의 진술도 그래서 예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음흠. 대통령 우리 저희 국회 측의 입장에서도요. 네. 문제는 정호성의 녹취 파일 등의 어떤 그 녹취 자료들과 네네네. 진술 예.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진술과 업무 수첩인데요. 네.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정호성의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 가장 종합적이고 방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을 증거로 채택을 했고 안종범의 업무 수첩도 전체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1차 저지서는 무너졌습니다. 음흠. 두 번째 2차 저지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지연 저는 술이 아니고 지연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지연 그것이 꼭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전술이 아니고 전략이죠.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을 먹었는데 네. 결국은 대통령 측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탄핵을 미루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2차 저지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불공정하다. 네. 동시에 최순실이 이제 들어가면서 특검에 들어가면서 개성을 질렀잖아요. 네네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했죠. 느닷없이 뭐 1인 미디어 언론인을 불러다가 네.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네네. 마냥 예. 정말 그 어떻게 지난번 아무것도 없이 그 1월 1일 날 기자들 다 불러서 했던 그 말과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마치 무엇을 읽듯이 음흠. 준비된 듯이 그렇게 했던 것과 동시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전원 사퇴의 으름장을 놨죠.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측이 그럼 우리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얘기는 2차 저지선이 무너진 얘기인데요. 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변호인이 없더라도 탄핵 심판은 진행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네. 판단이고요. 예. 헌법재판소도 아마도 네. 그러한 법리 검토를 끝내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2차 저지선도 무너져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3차 저지선이 또 있습니다. 있기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월 9일까지 증인 신문이 잡혀 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더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추가 증인 또 해요? 예, 39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뭐 한 그렇죠. 10여 명 정도만 채택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물량 공세를 더 할 수도 있고 물량이 아니군요. 사람이니까. 예. 사람 공세를 예. 더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카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모 언론인과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헌재에 나갈 일은 없다고 맞습니다. 강하게 부인했지만 네. 마지막 수단으로 헌재에 짠 하고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 그러면서 기일을 벌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변론 종결을 제가 예. 예측하건데 2월 9일 이후에 한 기일을 더 잡는다면 대통령 측 이제 대리인들이 때를 써서요. 네. 그래서 뭐 한 기일 정도를 더 잡는다면 한 그 다음 주쯤 되겠는데 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2월 말쯤에 내가 나가겠다. 한 주 더 잡아다오. 네. 이렇게 되면 3월 13일을 디데이로 본다면 예. 3월 2일 선고가 돼야지 저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4월 26일 네. 벚꽃 대선이. 네. 그 점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 예.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번다든지 네. 재판 시간을 번다든지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뭐 상당히 그거는 고육지책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에도 그게 3차 저지선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원래의 어떤 이 엄중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네. 정했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어떤 시간적 배분, 네. 기일 배분, 그리고 언제쯤에는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예. 그런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적어도 예. 일국의 헌법재판관들이라면요. 네. 문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물러난 뒤에 네. 이정미 헌법재판관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대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헌법적으로 따진다면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선임 먼저 재판관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만 뭐 이분들이 법조인 출신들이니까 예. 관례와 어떤 서열 문화, 기수 문화 네. 또는 뭐 먼저 재판관에 대한 이런 문화들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정미 재판관이 직무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이정미 재판관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탄핵 심판을 바라보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의 변수가 대통령 측이 구사를 하더라도 네. 조속히 이 국면을 끝내고 조기에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네. 그리고 대선을 온 국민이 지금 대선, 온 언론이 다 대선, 온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선인데요. 이것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이야말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